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희귀진행성 근육장애인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이었고 비장애인이었던 기억이 없다. 이런 나도 어린 시절엔 나의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지 않고 꿈만 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꿈을 이루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사회적 현실적인 신체적 이유로 또한 배우지 못한 이유로 나는 꿈을 꿀 자격조차 없다며 허송세월을 보내었고 남들 다 있는 졸업장 하나 없이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며 나 자신을 위로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와 같은 중증장애인들과 소통하며 장애인의 인권에 관심이 생겼고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쓸모없는 인간이 아닌 잠재력을 품고 있는 사람이란 걸 깨닫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 나의 첫 졸업장을 따기 위해 검정교실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으로서 아침 일찍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것부터가 큰 난관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보를 알아본 결과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알게 되어 신청을 하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하게도 경기도 장애인 최초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심의에서 통과를 해주셨다. 그렇게 드디어 초졸이라는 나의 첫 졸업장이 생겼고 이 배움의 시작은 나를 다시 꿈 많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었다. 그 이후 나는 하고 싶은 것과 배우고 싶은 것들이 생겼으며 나조차 무시했던 나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더욱 멋지고 대단하게 비춰졌고 나의 장애는 오히려 꿈을 이루어가는데 더 큰 자부심이 되었다. 네, 안녕하세요. 차별화 톡파보기쇼 진행을 맡은 김유주, 이서연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들 보셨나요?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장애인 차별 단어들인데요. 소연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영상으로 모아놓고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인상이 찌푸려지기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유행어처럼 막 쓰고 있는 이 단어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뜻을 알고 나면 아무도 이런 단어들을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쓰는 이 언어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 단어에 장애인 혐오 표현을 담아냅니다. 먼저 결정장애라는 단어가 있죠. 네, 조금이라도 고민되거나 결정이 힘들 때 야, 너 결정장애야? 빨리 골라!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가볍게 쓰이는 결정장애라는 말에는 장애인은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라는 시각이 담겨 있어요. 네, 장애를 정상이 아닌 것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결정장애와 비슷한 맥락으로 분조장이라는 단어도 쓰입니다. 분조장이 뭔가요? 분노조절장애의 줄임말입니다. 실제로 있는 질병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농담하듯이 너무 쉽게 쓰고 있어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친구가 조금이라도 화를 내거나 감정을 크게 표현할 경우 야, 얘 분조장애 아니야? 하는 식으로 쓰고 있죠. 이 또한 장애인에 대한 비하와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고 실제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 가볍게 쓰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있는 병명을 사람 놀리는 데 쓰다니 정말 요즘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반성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자주 쉽게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단어에 실제 병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TSD를 뽑을 수 있죠.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면 요즘 사람들은 쉽게 PTSD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네, 요즘 정말 유행처럼 많이 쓰이죠. 저 식당 보니까 같이 갔던 전 남친 생각나서 PTSD 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네, 정말 잘 활용하시는데 혹시 소연님도 이 단어를 쓴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솔직히 주변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라 따라 쓸 뻔했지만 실제로 PTSD를 앓고 있는 분들을 다룬 방송을 본 뒤로 큰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단 한 번이라도 가볍게 쓰지 말아야겠다 하고요.
네, 실제 전쟁이나 사고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질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쉽게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환자분들에게는 PTSD란 단어가 유행어처럼 쓰이는 것이 크나큰 상처일 것 같거든요. 발작 버튼이라는 말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거나 논란거리를 만들 때 쓰이는 단어죠. 뉴스 기사에서도 이 단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네, 발작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비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공황 발작이나 간질 발작 등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발작 증세가 오면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고통을 겪는 환자가 있는데도 이 단어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쓰이는 건 정말 잘못된 것 같네요. 바람이라는 단어 또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사망 원인 1위, 암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정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답답하거나 힘든 상황에서 바람이네 하는 소리를 합니다. 어린 학생들까지도요. 실제로 암투병으로 인해 힘든 환자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언어 현상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 장애인 혐오 표현들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런 단어들을 실제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 어떨까요?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큰 상처일 것 같아요. 맞아요. 무심히 내뱉은 우리 말이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또한 이런 단어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면 사회의 장애인 차별 문제가 없어지기 힘들 거예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이런 장애인 혐오 표현을 쓰다 보면 장애인은 약하고 나쁜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될 테니까요. 저희가 위에서 소개해드린 표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장애인 차별 단어들이 일상 속에서 미디어에서 쉽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셀프 카메라 못 찍는 사람을 성기능 장애인에 비유하는 셀카보자, 비만 환자를 비하하는 확진자, 정신질환자를 비하하는 뇌절, 딸바보 같은 표현들이 있죠. 일상 속에서의 차별 표현은 농담이나 유머로 포장되고 있지만 이러한 일상 표현일수록 예민하고 낯설게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일상 표현들을 낯설게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을지, 나의 언어가 남을 해치지는 않을지 경각심을 가지고 말을 해야겠어요. 맞아요. 갑자기 장애 차별 단어들을 쓰는 것을 멈추기 힘들다면 대체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발작 버튼을 논란 버튼으로, 바람을 답답한 발생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천천히 바꾸다 보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유행어처럼 쓰이는 장애인 차별 표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주님 어떠셨나요? 장애인 비하 의도가 담긴 단어들을 알아보면서 오늘날 언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우리의 언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언어의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뒤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언어를 사용합시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세훈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개할 이 사람은 멕시코 국가대표로 패럴림픽에 출전 경험이 있는 전문 체육인이었습니다. 그는 2007년 멕시코 장애인 올림픽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멕시코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를 통한 장애인식 및 사회 변화를 꿈꾼 것인데요. 하지만 당시 멕시코 사회 환경에서 장애인이 정치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그는 2018년 시각장애인용 흰색 지팡이를 사용하며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는 2018년 하반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원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냉혹한 현실에 맞서고 가까운 가족들의 따끔한 시선을 감내하며 국회의원이 된 그는 장애가 자신이 지닌 정치적 책임감에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장애가 자신의 꿈과 신념을 굽힐 수 없음을 멕시코 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몸소 보여준 그의 이름은 휴고 루이스입니다.